뉴스각이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그거 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코 작곡가님이 참 요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편성이 통합되면서 못 썼던 뉴스각이 오프닝을 쓰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에 있었던 시사,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내용들을 짧고 굵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좀 가볍게 좀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좀 정리해드리는 방안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분들과 통화를 함으로써 지금 저 네이트온을 그 로그아웃 해놨어요. 전화를 그냥 뭐 멘트하고 있는데 전화질을 했어가지고 자,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사자TV 유신쇼 뉴스각이는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시.org, 유신쇼 유튜브 채널 NEWKER 뉴커,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유신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사자TV 유신쇼 뉴스각입니다. 자, 뉴스각이 첫 번째 소식, 오늘 밤이죠. 오늘 밤 8시에 뉴스데스크 보셨습니까? MBC 뉴스데스크. 제가 자료를 한 10기가를 드렸어요. 그것도 메일로 드리느라고 그냥 업로드 시간이 아주 엄청나게 걸렸는데 세상에나 몇 초 나갔어. 신모 BJ 잠깐, 정말 내가 상실 하지만 일단은 뭐 사다리, 그 불법 사다리 관련된 제보였더라고요. 저는 뭐 잔뜩 보냈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 일단 뭐 제가 자료를 많이 보냈다는 거, 근데 다는 못 나갔다는 거, 뭐 늘 그렇죠.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근데 뭐 기자분 메일을 알았으니까 다시 또 이 제보를 기자님한테 다이렉트로 제보를 좀 드려가지고 나머지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기자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쓰리썸 사건,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그리고 아프리카 TV 성상납 사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해서 제가 이제 그 MBC 뉴스데스크의 그 사설 토토 그 자료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드리려고 했더니 자료가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사설 토토 해가지고 대륙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그래도 했었는데 밀리다 보니까 이거 고발할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해도 너무했더라고요. 방조죄가. 그래서 그때 성남지청의 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그 고발인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고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방조죄 될 수 있다고.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서 타이밍이 왠지 뭐 총선도 한 달 남았고 이슈화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럼 USB에 뭐 DVD로 다 구울 필요 없고 USB에 담으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토토 그거는 홍보하고 영업하는 거를 방조한 혐의로 그 대륙의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번 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 추가 고발장을 월요일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일 때문에 계속 손님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면서 같이 고발장을 제출할 걸 월요일 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미 그 기자분 드리기 위해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USB에 정리해가지고 이건 방조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작년까지 그 스포츠 카테고리 대륙의 스포츠 카테고리만 그 딱 클릭만 하면 어머냐 막 쏟아졌거든요. 뭐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사설토토 홍보하는 사람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가지고 방조죄로 한번 이슈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지상파 이름만 대면 아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PD님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급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짬밥이 좀 된다고. 짬밥이 되는 PD님이 아우 정말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아주 뭐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역시 PD는 아무나 하는 게 PD님은 아무나 하는 것이다. 하여튼 아프리카 TV 성상납 사건과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묶어서 요거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자료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까기 하고 있습니다. 시사 하기 전에 인터넷 방송 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어제 엊그제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사 잠깐 낼름낼름 하고 더듬더듬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은요. 그 제보. 제가 이제 어제 그 프로그램 유신 독서를 할 때 제보 요청을 했었던 음성 녹취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영상 파일 가지고 있는 분, 요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도 되는데 내가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방송 중에서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처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그 날짜 대충 그 발언을 한 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였다. 그러니까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알아도 좀 알 수가 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녹화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 꼭 제보를 해주시고요. 익명성은 반드시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정지를 먹었는데 여성 게스트가 심각한 노출이 있었다. 요 관련된 자료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한 그 녹취 파일은 있지만 음성 파일은 있지만 그 자료 아니면 그 날짜가 언제쯤인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게스트 누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고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요거 뭐 PPL은 아닌데 제가 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저희 그 유튜브 관리자이신 GPD님께서 아는 그 지인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이제 명칭이 뭐야 이게 눈을 시력을 좋게 해주는 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히어로의 수술이 필요 없는 기적의 시력 회복 안경 매눈 시력 회복경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선물을 주셨어요. 저를 GPD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효과를 봤다고 유신이 안경 쓰는 게 해서 요게 근데 이제 참 이게 원래 더 컸었는데 요게 이제 저는 아직 이렇게 끼면 잘 안 보이게 하루에 30분씩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원래는 더 거대했어요. GPD님이 하실 때는 보여주셨을 때는 근데 요게 히어로의 탄생입니다. 요즘 뭐 데드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히어로 유승사자 요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한 명씩 잡아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보내는. 근데 요거를 하루에 30분씩만 이렇게 끼고 생활을 하면은 시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유신도 안경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유신이 이 미모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매눈이에요. 매눈. 매가 눈이 좋잖아요. 하늘에서 시력 회복경이라는 건데 수술 없이 시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우리가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죠? 먼 곳을 자주 봐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먼 곳을 자주 보면 시력이 눈이 이렇게 시신경들이 잘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 눈에 피가 몰리면서 이제 시신경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눈이 회복된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선물해 주셨어요. 매눈 시력 회복경.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소개해 주신 GPD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송중기와 김수현 얼굴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이게 그 역할을 이게 해주는 거예요. 끼고 있으면 이 눈이 멀리 보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멀리 보는 걸 하면은 같이 효과가 있다고. 진짜로 안경을 벗었어요. 나는 원래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한 줄 알았는데 선물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히어로의 탄생. 매눈맨. 매눈. 이름을 그냥 매눈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디선가 악당 BJ들이 있으면, 범죄 BJ들이 있으면 미스터 매눈이 가서 저걸 끼고 귀시화되기를 날려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스케치 좀 해봤고요. 시사적인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얘기해봐야 어차피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자, 북한 해외 근로자 임금 강제 상납 내부 고발. KBS가 북한 인력 송출 회사의 내부 영상과 임금 장부를 최초로 확보해 분석했는데 번 돈 상당액을 거의 뺏기다시피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북한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걸 모아서 배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북한의 돈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게 되면 돈으로 그걸 나눠주면, 화폐로 나눠주면 뭘 못 사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현물이나 이런 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KBS나 이런 데에서 해외 근로자의 임금을 얼마를 빼갔다, 무슨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상당수를 어디 몇 호실에서 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북한 체제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물론 독재지만,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현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화폐를 해서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화폐 개혁이 실패해가지고 그 화폐 몇 년 전에 그 화폐 개혁 했던 사람 총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화폐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벌이나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그거를 북한 노동당이든 군부든 있든 어떤 조직에서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배분해 줍니다, 현물로. 그러니까 요거는 임금 강제 상납을 한다. 이거는 북한의 체제 기본도 모르는 정말 허접하고 천박한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임금을 착취를 했다, 뺏어갔다,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을 까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세금 내고 자기가 쓰는 게 맞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라고. 북한은 북한의 허락을 받고, 노동당이 너희는 저기 군부의 허락을 받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특권이야. 그거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걷는 거야. 걷어서 다시 분배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북한에서 배급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저 언론사에서 이런 좀 허접한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야지.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그걸 가지고 뺏었다 각취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고요. 필리핀에서 북한 진텅어 몰수 근거는 자, 유엔에서 대북 그 제재안을 했는데 필리핀이 아싸라비아하고 북한의 그 배를 몰수했어요. 필리핀은 아싸라비아지. 아싸 배 하나 득템. 예. 그러니까 필리핀이 뭐 걔네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아싸 우리 거다. 그래서 몰수했죠. 유엔의 제재의 일환인데 뭐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아마 상징적으로 했을 거예요.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항부터 24항까지 해운과 23항까지 해운과 항공 운송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8항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필리핀 당국의 검색은 이 제재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지막 23항에는 북한 해운회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31개 선박이 자산 동결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필리핀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속이고. 필리핀은 뭐 돈만 되면 기부비나 뭐니 뭐 경찰들도 돈 주면 수사하고 안 주면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배 끌고 왔다 갔다 다 했는데 예. 이제 뭔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겠어요? 말 잘 듣는 데가. 못 사는 나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리핀한테 야, 배 가져. 써? 꽁땅꽁땅.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자, 다음 내용은요. 허문도 이건 뭐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누군지 모르시겠고. 자, 새누리당 내주 초 2차 경선 지역 발표. 김무성 대표 6일 면접. 네, 새누리당이 4월 1차 경선 지역 23곳을 발표 등으로 시작으로 공천 심사 일정을 가속해다는데 지들 마음대로 뽑으면서 무슨 나는 새누리당이 웃긴 게 지들 마음대로 뭐 단수 추천 막 하면서 뭐 공천 심사를 하면은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단수 추천하고 뭐 사실상 그냥 낙하산 아니야? 예, 난 이거 뭐 공평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야권 통합 거부 결의 총선구도 이려다야. 자, 요거 잠깐 얘기를 하고 뭐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 아까 저기 방송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실 대표가죠. 김종인 대표가 통합 제의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이 마감되고 나서 직후에 했죠. 근데 그때 그 무제한 토론이 중단된다는 걸 누가 유출시켰어요. 비상대책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누가 유출시켰습니다.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할 때도 계속 그거 다 빼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김한길 안철수 당 통합할 때도 계속 그거 빼돌렸고 뭐 협상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했었는데 그 이제 이 무제한 토론이 야당 후보자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알리고 그 지지율이 급등했단 말이죠. 실제적인 그 지지율이. 근데 이제 이거를 마감하게 되면 그게 빠진단 말이에요. 왜? 야, 끝까지 해야지 왜 멈추냐? 그런 내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죠. 야, 통합하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땡 된 거예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수였거든. 그러니까 던지니까 안철수가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술렁거렸죠. 왜? 더민주에서 공천 못 받을까봐 나온 사람들인데 그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포함해서 또 말을 잘해야 돼요. 공천 못 받아서 나온 사람, 재판 중이라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지. 그 기준을 아니까 공천 그 룰을 제한되는 룰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가를 돌려보고 안 된다니까 그냥 우르르 나온 사람들이거든. 예. 뒤가 뭐 구리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나 뭐 한 게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렁거린 거야. 우리가 그럼 공천받을 수 있어? 이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 호남이야 진검승부하면 돼요. 어차피 야당이 될 거니까. 어부지리로 여당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서울이 문제야. 중요한 거는 서울, 충청권 뭐 이런 쪽, 이런 박빈 지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은 될 사람이 없어. 지금 당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그 조선일보에서 리서치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지율이 정의당하고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정의당한테 초월당할 위기야 지금. 그 지경에 있는데 무슨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겠어요. 근데 안철수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머릿속에는 대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저번에 당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기 전당대회 개최해서 나도 후보로 나가고 문재인 후보도 나가서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자. 이거는 안철수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권밖에 없는 거야 지금. 총선 패배해서 날려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안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정치 신이니까 좀 더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서울시장이든 총선이든 그게 없어. 오로지 대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뽀로 가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당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공천 못 받고 자기가 주도권 못 잡으니까 나온 사람들이 뭉쳐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사람 데리고 자기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돈은 있으니까 차기 대선을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추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자살률이 1위고 취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전 누가 앞으로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누리당 봐요. 진박, 친박, 비박 싸우면서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잖아요. 왜 못 배웁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의사하고 회사 CEO 하시고 그렇게 똑똑한 분이 왜 그런 몰상식한 정치를 하십니까? 저는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찍었던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면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야권 지지하니까 여권이 이해가 안 돼. 난 여권 지지자니까 야권. 이건 정말 몰상식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단칼로 거절을 합니까?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가지고 던진 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는 건 아니죠. 몰지각하게. 검토해 보겠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테러방지법 이런 사태에 대해서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하는데 안철수 나왔습니까? 김한길 나왔습니까? 천정배 나왔습니까? 정동영 국회의원 아니라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 완전히 까발려질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문재인이야 이제 당대표 물러가가지고 백의종군 하니까 나올 수가 없었죠. 마수님 팝콘 1개, 2개 감사합니다. 3개 감사합니다. 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헛바람부터 빼야 돼요. 지금은 대선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안철수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총선에 지면 대선도 없어요. 모든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시기가 총선 승리로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짜내는 건데 서포터를 하고 지켜줘야 되는 건데 BJ 마수님 팝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러시면 진짜 새누리당 이중대 됩니다. 진짜 새누리당 이중대 돼가지고요. 국민의 완전히 모든 미움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정치 데뷔하기 전에 대학생들하고 토크 콘서트 하면서 얼마나 희망을 줬습니까? 근데 왜 실제 정치에서는 10년, 20년 구태 정치 한 사람보다 더 구정치예요. 새 정치가 아니라 구정치입니다. BJ 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나머지는 기대도 안 해요.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나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새 정치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익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할 때 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해먹을 만큼 해먹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했죠. 열린우리당 당의장 했죠. 국회의원 몇 번 했습니까? 천정배 법무부 장관 했죠. 아니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부에서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친노 패권주의? 뭐 친노 패권주의 누가 그 혜택은 다 누렸는? 아니 노무현 정부의 혜택은 지들이 다 누려놓고는 자기들이 다 누려놓고는 이제 와서 뭐요? 친노 패권주의? 예?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 다 누려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더민주의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다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냥 기업하시면서 돈 버셨잖아요. 주식에 가치 올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나는 예전에 그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스마트 해킹 프로그램 그거 할 때 그 조사 그 위원장 맡으셨잖아. 난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자근형하고 뉴스 보면서 그래도 기대가 된다. 안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기는 개뿔? 밝혀낸 거 있어요? 아니 김한길하고 안철수 때 권은희 광주 그 반발 일으키면서까지 천정배 탈당까지 하면서 그 공천해가지고 권은희 의원이 밝혀낸 거 있어요? 난 정말 실망적이에요. 무죄 나왔잖아요. 김용판. 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걸 밝혀낼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정치는 실력이에요. 말로 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미지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를 밝히려고 들어왔으면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을 했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화협정 이단 공세, 대북 제재 예봉 피하려는 노림수. 근데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평화협정이 맞아요. 종전. 왜? 자기 체제가 불안하니까. 지금 김정은이 치질 말기일 거예요 아마. 자불안석. 왜냐? 자기 체제가 내후외환이거든요. 그렇잖아. 자기 입지가 흔들려.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은 김일성 때 후계자 수업을 졸라 오래 했어요. 김일성이 스파르타로 김정일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후계자를 일찍 지정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자기 그 입지를 점점 다 이렇게 가져갔어요. 김일성에. 근데 김정은은 어때요? 후계자가 막판까지 진통이었어요. 김정남하고. 북한이 아무리 그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도 거기도 보수적인 게 있어요. 후계자는 장남이 이어야 된다. 장성택이 처음에는 김정남을 밀었어. 왜? 장성택이 친중파니까. 친중파예요. 그래서 장성택 총살했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대노한 거 아닙니까? 중국 라인이야. 그리고 김정남이가 자기는 중국 방식의 개혁 개방 노선을 표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야. 야, 우리가 중국
도움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군사 노선을 이런 것들을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막판에 밀렸어요. 설득을 했죠. 김정일이 죽기 전에 거의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데도 기차를 타고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요. 김정일은 중국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다가 폭탄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 가지 말라고 그 무슨 역에서 엄청 만약 거기에 김정일이 원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역에서 정차를 해가지고 쉬기로 했었는데 첩보를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고 나서 엄청난 폭발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된 그 용현역이었나 어디였나 뭐 생각이 하여튼 엄청난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죠.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김정은이 나온 거죠. 듣도 못한 김정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왜 아들을 잘 알려진 아들을 그것도 지 할아버지 아빠 닮은 애를 놔두고 제대로 닮지도 않은 애를 왜 갖다가 쓰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벤츠 막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벤츠 선물하고 막 그랬어요. 중국 가서 자기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데 중국 가서 설득하고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받으려고 벤츠 갖다 깔아주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그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자기들하고 우방이지만 거기에 귀속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 맘대로 해야 되는데 핵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의 영향 아래 아예 들어가 버리면 핵 개발 못 하잖아. 자기 체제를 자기들은 김일성 때부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일념으로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평화와 협정을 원할 거예요. 진짜로. 왜?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더 이상 미국이 자기들을 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자회담은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함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함정이. 왜냐? 육자회담 북핵 관련 육자회담을 하는데 중국은 와가지고는 의장 형님 역할만 하려고 떠야 띵야 밥 맛있지 야 어리마가라 이 짓거리만 자기 입지 높이려고만 동북아에 자기가 리더 역할만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와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납북자 데려와. 납북자 데려와. 스고이. 이러면서 납북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러시아는 와가지고 스키만 타고 있어요. 스키 타고 있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와가지고는 그냥 뭐 협상하면서 딴 얘기 그냥 시간만 뺏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 눈치만 보고 있고. 육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프레임에서는. 그걸 풀 거는 미국하고 하면 돼. 미국이 야 전쟁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로 가자. 그러면 평화의 시대 가는 거예요. 도장 딱딱 찍으면. 근데 미국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할까요? 무기회사 때문에 못하는 거야. 무기회사가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이 한반도에 이 긴장관계로 팔아먹는 무기가 얼마치인데 천문학적이에요. 한국에 팔고 일본에 팔고 대만에 팔고. 마수님 팝콘 36개 잠깐만요. 38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팔아먹는 게 어마어마하거든. 천문학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미군들이 띵가띵가 놀면서 주둔만 하고 있어도 1년에 1조 원이 가요. 그런 꿀보직이 어딨어. 아니 미군들은 전투도 안 해. 자 천안함 때 연평도 포격사건 때 서해교전 때 연평해전 때 미군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 걔네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걔네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왜? 자기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터죽었대간처럼 무기 주둔비 받고 무기비 받으면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연평 너 포격 사건 때 분명히 알았어요. 미국의 진심을, 미군의 진심을.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포격받고 막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K9 전차였는데 한 대는 원래 고장, 한 대는 몇 방 쏘다 고장, 훈련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군하고 공군이 몇 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공격을 못했어요. 개머리 기지를. 우리는 평양이나 개성을 공격하라고 한 게 아니야. 포격을 하는 개머리 기지를 초토화시키라고 하는 거지. 그 자랑하는 국방력으로 10배 보복한다는 걸로. 근데 그들은 대기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바마가 명령 안 내리니까 오더를. 오바마가 명령을 안 내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확전을. 아니 진짜. 야, 미국이 언제부터 확전을 걱정했어요. 이라크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아프간을 불바다로 만들고 나라 하나 통째를 완전히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나라가 그 개머리 기지 하나 초토화시키는 게 확전이 걱정돼서 안 된다고요? 군사 대 군사가 싸우는 건데 민간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개소리죠.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있기 전에 국방장관이 뭐라는 줄 압니까? 10배로 보복해주겠다. 우리 국민들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제기됩니다. 진짜 지금 휴전이 종전되고 평화선으로 바뀌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폭등할 것이고 관광객은 더 많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위협 요인이 없으니까 동북아에서 위협 요인이 없어지죠. 그런 새로운 게 있지. 일본이 독도 지랄지랄 할 것이고 중국도 이제 뭐 지랄지랄 할 것이고 그런 분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다 있어요. 그런 영해 영토 뭐 NLL 분쟁 이런 것들은 그런 불안 요소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시 공존하는 남북한의 이 문제를 평화협정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도 살고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쉽게 못 깬다는 얘기죠. 왜? 무기 회사들 때문에. 예전에 그 영화 나왔어요. 이병헌의 아이리스인가? 그 실종이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칭으로 안 쓰겠지만 무기 회사가 그렇게 힘이 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제거하는 건 일도 아니야. 파리 목숨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동북아의 정치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1조 원이에요, 주도빈비가. 그냥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띵가 Oh hello hello Mr. Monkey 춤추면서 궁뎅이 까딱까딱 그냥 앉아만 있으면 1조 원을 준다는 얘기야. 현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무기는 100% 수천조 뭐 수만조 다 미국 거. 다른 나라는 다 그걸 해요. 입찰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나 좋은 조건 봐가지고 다 입찰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 따져보는데 우리나라는 온리 미제.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저 7, 80년대만 해도 무조건 미제. 그 다음에 90년대 되면 일제. 그렇잖아요. 야 이거 미제 과자다. 이거 미제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아 미제다. 예. 60년대부터인가? 60, 70, 80년대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일제가 짱이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삼성전자, LG가 뭐 세계 TV 시장, 냉장고 시장을 뭐 에어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진짜 요즘 저 그 샤프가 대만 회사에 매각됐다라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샤프가 천하의 샤프가 샤프 펜스를 만든 샤프가 지금 소니도 폭스콘이요. 소니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소니도 지금 몇 년 전에 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 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3월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F-18 슈퍼호넷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호크아이를 포함한 항공기 80대가 탑재되어 있다. 근데 연평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가 있으면 뭐하냐고 못 쏘는데
확전 때문에. 아니 F-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못 쏘는데 뭐하냐고. 스텔스기 뭐 세계 최첨단 뭐 연병 땜병 전차 뭐 헬기 뭐 연병 있으면 뭐하냐고. 못 쏘는데 확전 때문에. 이거 기름값 다 우리가 내야 돼 세금으로. Give me the dollar. Give me the dollar. 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스테니스 한 번 오면 그 기름값 누가 내? 아이고 핵 오니까 그 핵값 누가 내냐고. 밥값 누가 내냐고.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면 쎄 빠져요. 우리가 서민들이 지금 장사 망해가지고 자영업도 다 말아먹는데 지금 누가 내? 세금 또 내야 돼 우리가. 기름값 내고 그 저기 뭐야 핵 추진 타고 오면은 밥값 내야 되고 간식값 내야 되고 빤스값 내야 되고.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그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와 이 미국에 이 무기 있다 봐라 쇼다. 전쟁 쇼지. 무기 사라고 보여주고 쓰지도 않아. 우리나라 지키는데. 언제 썼어? 천안함 때 썼어.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썼어. 목함지뢰 때 썼어. 연평해전 때 썼어. 서해교전 때 썼어. 어디서 썼어? 어디다 썼니? 이라크하고 아프간은 잘만 쓰더만. 우리한테 안 쓸 거 그냥 보여주기만 해. 아니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러 갔는데 만져보지도 못해요. 타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봤다? 다른 거 타고 옆에서 날아가는 거. 아 좋네. 사야 되겠네. 우리가 옷 살 때 우리가 새 옷을 큰 돈 들여가지고 좀 명품을 살려고 갔어요. 근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해. 자기가 옆에 있으면 누가 입고 쑥 지나가. 딴딴딴 이렇게 지나가. 사실래요?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사야지. 이거야 지금. 아니 내가 진짜 비싼 명품 큰맘 먹고 돈 주고 지금 사러 왔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보지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누가 모델이 궁뎅이 실룩실룩거리고 한번 쓱 가. 사인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차세대 전투기 수십조가 날아갈 그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멀리서 만안경으로 볼 때에서 모델이 궁뎅이 실룩거리면서 음악 틀고 한번 지나가. 좋죠? 역시 미국이죠? 사셔야죠 이제. 누가 사냐고 그거를. 정신 이상한 애들이나 사는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기를 사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지금 너무 지금 내용을 좀 열정적으로 뉴스 가기를 오랜만에 하고 있네요. 대형 차량의 쾅 도로 표지판 주저앉아 도로마비. 고속도로에서 저기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트레일러가 가면서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졌다고 하는데 개소리지. 부실공사한 거 아니야? 그거 툭 쳤다고 몇 톤짜리가 그냥 쑥 떨어져? 과적 상태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한 대가 표지판을 치고 달아났고 그 충격으로 표지판이 쓰러지면서 뒤따라오던 SUV 차량 뒷부분을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 저 뒤에 오던 SUV 차량은 뒤에 떨어졌대. 트렁크에. 다행히 앞에 떨어졌으면 짜부 됐지. 돌아가셨지. 그거는 몇 톤짜리인데. 근데 이 트레일러가 툭 치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택상을 툭 치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그 박종철 열사였나요? 누구였? 그잖아요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수사관이었나 직원이었나 모르겠지만 책상을 탁 치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께서 책상을 탁 쳤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격인 거야. 이게 책상이 무기인가 봐요. 이게 무기 버튼이 있나 봐 대통령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탁 치니까 그냥 강행 처리를 해버리잖아 상정을. 이게 참 한마디 하시면 배신의 정치는 이거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원내대표가 날아가 버리고 책상을 한번 탁 쳐버리니까 정의화 의장이 갑자기 그냥 쩔쩔매고. 무서운 나라예요 책상이. 자 다음 내용입니다. 뺑소니 치고 가다가 퇴근길 경찰의 덜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경찰관이 추격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찰인데. 퇴근이든 뭐든지 간에. 자, 수능 직후부터 편입 준비, 취업난이 부른 영학년 편입생. 영학년 편입생 들어보셨나요? 대입을 마치고 곧바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하는 5학년 편입생도 있다. 정말 이 창조적인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학년, 대학 입시 마치자마자 편입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말고 편입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경제 민주화 한 70% 했다고 그러던데? 난 그 장관인가 그 사람이 자기는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한 70% 정도 해냈대. 이 모양 이 꼴이니. 부자 감세는 철폐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 서민들만 지금 비정규직에 하다가 이제는 파트타임 하다가 이제는 하청 재하청으로 몰리고 있는데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맨날 그래놓고는 자기들 분리하면, 내가 새누리당 그 선거 전략 보고 학을 떼잖아요. 야당 심판. 나는 진짜 새누리당은 개그해야 돼. 아니, 정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고 국회 과반수 이상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고 사법부도 대법관이나 헌재 추천수가 더 많고, 도대체 무슨, 아니 더 이상 국민들이 뭐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야?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나 진짜로? 계엄령 선포해서 군인들이 나와야 되나? 아니 행정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들 추천수에서 야당보다 더 많고 과반의 이상이고. 아니 도대체 뭐가 야당 책임이라는 얘기, 도대체 발목 잡기라는 거. 국회 선진화법 지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만들었고. 아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서 야당을 심판.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틀거리고 토하고 술독에 빠진 대학가. 지난주와 이번주 일제히 입학과 개강을 한 대학생들 선후배와 상견례와 개강 파티가 이어졌는데, 밤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대학생들이 학교 앞 유흥가를 점령하고 있다. 야, 이게 일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채널 동화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뉴스야? 아니 원래 대학생 술 잘 먹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맘대로 못 먹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술 배우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의 부분이 너무 과한 건 문제가 있지만 이게 기사야. 종편에. 놀랍습니다. 대북제재 동참 중국, 양회서도 대국 외교, 물밑 국방예산 주목. 중국에서 급성장을 하다가 7%인가 성장이 좀 한 자리로 주춤했어요. 그 다음에 국방비도 줄이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슬슬 이제 나타난 거죠, 한계가.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파탄 가능성이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상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난다고 하면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부패 재벌들이나 부패 정도가 뭐냐면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비리를 저질렀어. 몇 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몇 조, 몇십 조야. 뭐 경 단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시스템에 이제 한계가 나온 거죠. 여기에 개방 개혁 노선을 해가지고 그 자본주의랑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몰린다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중국은 더 심해요. 왜?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도 그냥 발로 밟고 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거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또 이거 예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의 계시, 저는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한 5년 안에 중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소수민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 때문에. 중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면 최소가 100만 단위일 거 아니에요.
몇십만만이나 공안이 못 막아요. 군부대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출동해야 되는데 중국이 저기 군사력이 강한 것 같지만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국경이 넓기 때문에. 중국의 국경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러시아, 인도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국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에서 국경 그 경비를 맡고 있는 군인들을 쉽게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한 번 모이면 몇십만인데 예전에 한번 그 지방 정부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거기 그 성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개발 이익을 타 지역 사람들이 다 해먹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게 근데 막 먼지에 환경오염에 자원 캐가면서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찰 때려 죽이고 군인 때려 죽이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가 아니 자기 지역인데 거기서 막 캐면은 거기다가 투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타지 애들이 다 그것만 뺏어가고 거기는 수질 오염되고 환경 오염되고 고통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은 인터넷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회에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그 폭동 한번 일어나면 중국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치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은 부패, 소득 불균형,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돼.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분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자본주의보다 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를 해주든가. 일은 노동자들이 다 하는데 부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처먹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나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본주의라는 이름만으로.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쿠바 같은 경우가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거기는 의료나 이런 게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쿠바로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건, 그러니까 예방 보건, 그러니까 보건의 핵심은 예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아프고 나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국립학교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공립 대학교가 거의 바닥이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전화 받을 시간이 70분 방송인데 52분을 그냥 주둥이를 나불나불 거렸더니 사실은 팟캐스트 유신쇼 뉴스맨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정규 방송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몇 통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프닝 듣고요. 뉴스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뉴스까기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까기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c.org, 유신쇼 유튜브 채널 NEWKER, 뉴커,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유신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기는 위쪽에 v.뉴커인 있죠? 안내 페이지 확인하시면 각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배고프고 덥네요. 저녁을 먹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갈족이 됐네요. 네, 여보세요? 예, 서울의 수구두살입니다. 아유, 코봉이는 진짜 유신쇼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친구가 없죠? 이 친구가. 그 네.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거울 속에 납니다. 아, 거울 속에 나. 자, 예, 코봉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거울 예. 속에 나. 슬픔이 있네요. 가위바위보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친구죠. 예,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방송을 해가지고 예, 좀 카라멜을 먹으면서 좀 전화를 받겠습니다. 카라멜 먹는다고요? 예. 그럼 저도 주면 안 돼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순간 이동 기술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해진 방송 봤는데 네. 그 초반에 뭐 이렇게 막 공중파 PD님하고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계올림픽은 유치해야죠. 아니 뭐 PD분이 뭐 얘기한 게 뭐 얼마나 대단히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방송에서? 방송에 나왔다, 뭐 했다, 제보 보냈다, 아니 그거는 명함 받았다, 뭐 이메일 주소 알았다, 왜 이렇게 자랑을 하죠? 명함 받았던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사람이 벼가 이것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방송에 대고 계속 뭐 이렇게 뭐 했다. 아니 제가 클린뉴시 캠페인 활동하는 거를 네. 보고는 해야죠. 아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고인데 본인은 그게 네. 자랑으로 보였나 보죠. 왜냐면 그런 아니 활동을 왜 DC에 자랑계를 하지 왜? 아니 본인은 왜 그러죠? 본인은 그런 클린뉴시 캠페인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애초에 그냥 처음에 그냥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게는 이 노래 부르줘요. 뭔 소리야? 수준 낮아가지고. 아니 텔레비전 나갔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 맨날 뭐 아나운서 뭐 며칠 나왔다고 자랑하고 맨날 자랑하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 안 했잖아요. 쇼미더머니도 아주 안 그냥 자기 자랑이 자, 그냥 코봉이 들어보세요. 진짜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쇼미더머니도 안 나가기로 했고 MBC 예. 그 예능 전문 MC 거기도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됐죠? 안 되는데 거기 나가야죠. 거길 나가다니 왜 나가요 내가? 예능 MC 나가야죠. 거기 예? 나가서 아주 객관적인 유시님의 능력을 판단을 받아야죠. 옛날에 신입사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도 아니 뭐 잘린 게 뭘 받은 겁니까? 어? 능력이 없으니까 잘린 거 아닙니까? 뭔 소리 그게? 왜 이래? 발음 똑바로 하세요. 뭔 누가 소리? 잘렸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뭐 다른 방송에 무슨 고양이 방송이 있어요? 하는 BJ분. 길고양이 밥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왜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뭐 유시님 고양이 키우니까. 아니에요. 뭐 다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고양이 방송과 다른 방송이 뭐 갈등 중이다고 막 그러던데. 갈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 뭐 나쁜 방도 아닌데 길고양이 밥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까 제보가 들어왔는데 무슨 고양이 방송 뭐 이렇게 하길래. 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유신 시험 받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길고양이 밥 주는 거는 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들 이제 중성화해서 뭐라 해나? 하여튼 중성화해서 개체를 이제 인도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하면은 별로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편의점 망해라! 본의 아니게 지금 내가 당이 오늘 좀 몸 상태가 많이 지쳐 있는데 코너를 강행하면서 당이 떨어지면서 지금 카라멜을 먹고 있으면 이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번호까지 다 표시가 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여보세요? 네, 3번 타자. 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네이트폰에 다 뜹니다. 다 떠서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두 사람이 되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라고요! 여보세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상식이지. 이거 가정교육이고 기본 상식교육이지.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만 하고 있어요. 무슨 임창정이야? 여보세요 나야. 네 여보세요. 아, 예, 방송 소리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목소리 안 들리는 줄 알고. 아, 소리를 줄이셨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가 이런 전화 처음 해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기 소개해 주세요. 궁금한 게 저요? 저는 28살 경주에 사는 네 남자라고. 경주에 25살. 네 의견 말씀하시죠. 그냥 정치적인 건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대기업의 피라미드 구조가 되게 심해서 청년들이 시위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막 전 국민적으로 시위를 하고 경찰이 동원되고 경찰 인력으로 안 돼서 군대까지 투입돼서 그렇게 탄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민들이 많은 희생이 치러지면 그게 세계적으로나 또 국가 운영적으로나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19 4.19 혁명을 예를 들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 4.19 정신을 계승을 합니다. 예, 그 뭐냐면 그리고 헌법에 저항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독재나 이런 불합리한 그런 권력에 대항할 수가 없다면 국민들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저항권이죠. 근데 그 저항권을 예를 들어서 뭐 거리에 한 뭐 수백만 명이 모이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 정권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이런 데에서는 길거리에 몇백만 명이 모이면 뭐 300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 모이면 대부분 권력자가 물러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독재자나 그 권력을 충성하는 존재들은 총을 쓰죠.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희생이 있겠죠. 국민들에게. 그 대신 그 독재자는 이제 그냥 물러나면 처벌은 안 받는데 그렇게 총기를 사용하면 이제 처벌을 받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거나 이제 수배가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못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는데 권력이 그런 것들을 부정선거나 아니면 공안이나 탄압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절차를 할 수 없게 만들면은 저항권은 헌법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네. 중국에서도 언론 통제를 심하게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인터넷에 대해서도 통제가 좀 심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민 몇백만 명이 길거리에 나오면 그 정권이 끝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시민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현 정권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경제적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 방법밖에 없을 때 그 카드를 쓰는 거죠. 4.19도 그랬었고 이승만 정권이 계속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탄압을 하고 막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거에 학생들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4.19 혁명인데 최후의 카드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도 같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란과 그 피해에 대해서. 그럼 국가 전체가 짊어지는 피해겠네요. 국민들의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그 독재자리나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단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민주주의라면. 그러면 얼마 전에 KBS에서 명견만인가 그거를 봤는데 이스라엘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이 시위를 해서 나라의 그런 대기업 피라미드 구조를
2차 하청까지 두는 걸로 법이 바뀌면서 네. 나라의 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아니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정규직에서 우리나라가 IMF 전엔 정규직이었어 대부분이.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 사람들이 월급을 다 떠나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뭐 정년퇴직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IMF를 빌미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에서 무슨 명예퇴직, 무슨 뭐 광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편법으로 내몰았던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폭증했고, 근데 그 비정규직도 못마땅한 거죠. 그 사람들도 몇 년 일하면 뭐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파트타임이 등장했죠. 파트타임 뭐냐면 알바, 시간제 고용으로 해가지고 써먹었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노조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하청, 그것 밑에 재하청, 또 세 번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우리나라도 지금 하청, 재하청, 지금 인천공항이 최근에 막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 뚫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천공항에 7,000명이 노동자가 있는데 6,000명이 하청, 재하청이에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그런 심각한 하청, 재하청의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국민들이 거기에 불만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사례로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면 바뀔 수는 있나요? 바뀔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면 자기 인생은 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걸레로 닦아야죠. 새로운 인물로 바꾸든가 걸레를 바꾸든가. 그러니까 그 정치가 더러워. 그러면 그 정치를 바꿔야지. 아니면 닦든가. 근데 그냥 방치해두면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균들이 어디로 와요? 국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가 부패하면 정치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불이익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맘대로 정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 그런 그 심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야권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3권을.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무능한 건 알아. 누구나 그건 다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줬어? 안 줬잖아요, 국민이. 국민이 야권한테 권력을 안 줘놓고는 니들이 무능하다고 하면은 국민도 같이 무능한 거예요. 최소한 상권 분립이면 행정부를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으면 입법부는 다른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테러방지법도 국회에 과반수가 야당이었다면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 긴급 사태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직권상정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몰아붙였을까요? 대화했겠죠. 대통령도 야권 대표나 원내대표와 수시로 만나고 여야가 만나서 밤새면서 수시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의 사태는 누가 만든 거냐면 국민이 만든 거예요. 나는 국민들이 이게 여당 책임이다 야당 책임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신물을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도 쓰레기지만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 정치에 대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주권은 국민한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 되도록은 만들어 놔야죠. 국민이 현명하게. 네. 그래야 견제를 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 둘 다 권력을 다 가져가는데 한 정당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하겠어요?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또 뽑아줄 건데? 정치인들은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도 손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투표 꼭 해야 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상권 분립이라는 그 제도가 왜 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는 걸 왜 헌법으로 만들어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다 몰아줘 놓고는 야당 무능하다? 국민이 무능한 겁니다. 그거는 야당이 무능한 이유는 국민이 무능한 거예요.
언론이 다 잠식당해가지고 맨 이상한 것만 떠벌리고 있고 보도하고 있고 그 책임이 누구에 있죠? 국민들이 야당과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돼서 그거를 다 밟아놨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견제를 해요? 정부를. 견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든 거는 국민이다라는 얘기죠. 저를 포함한. 근데 참 들어보니까 많이 네. 그래서 배우거든요. 이번에 네. 그 4.13 총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권력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다음 대선도 중요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데 바뀌겠어요? 그리고 더 강화될 텐데 공안이 국정원 테러방지법 통과해가지고 더 힘 세졌고 경찰과 검찰도 힘 얻어가지고 선을 넘나서면서 그렇게 할 텐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슈퍼맨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근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아니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선생 항상 좀 미안한 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도 나왔고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만 다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배웠고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걸 자신감 있게 밖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처럼 마이크 들고 방송하는 사람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신을 밝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나는 뭐 자격이 없어. 나는 바빠. 나는 뭐 귀찮아. 나는 관심 없어.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 무관심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담배값 폭등했죠. 노무현 때 담배값 500원, 세수확보를 해서 500원을 올리자고 했는데 난리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담배값 1,000원 단위로 올려버렸잖아요. 술값 올리고. 언행 불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 때 4대 비리로 엄청난 재정에 손실을 주고 세수에 손실을 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안 묻잖아요. 지금 뭐 조사한다고 하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다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세금 그 천문학적인 우리 재정은 다 날아간 거예요. 이미.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는 없어요. 정치에서 최고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정치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져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자가 되거나 무슨 철학을 하거나 종교에 귀속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100% 깨끗한 사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속물 근성이 다 있습니다. 온갖 그 권력과 암투와 더러움과 사기와 뒤통수와 이런 게 한 곳인데 거기서 자기 혼자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고 원칙을 이런 사람은 생존을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검찰총장 최검찰청 있잖아요.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있을 때 소신껏 수사하라고 했다가 바로 잘렸잖아요. 뭘로? 혼외자 있다고.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혼외자 있다고 계속 청와대에서 압박해서 강제로 물러났잖아요. 임기가 보장되는 중립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혼자 소신 지킨다고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은. 그게 왜 안 되느냐? 삼권 분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근데 국회가 자기 편이니까 과반수 이상이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쩡한 그 검찰총장 나올 때 여야 찬양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조사해봐도 더러움이 없다고. 근데 갑자기 혼외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억울하다 그런 게 없다고 그랬더니 계속 물러나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찰 명예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소신껏 수사했던 검사 다 날려버렸어요. 수사관들이랑.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혼외자라고 하는 애가 어디 피 검사나 이거 DNA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려. 이렇게 막 가능한 얘기예요? 그 중요한 인물이 출국을 해가지고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조사하고 한 이유가 거기서 일했던 가정부가 뭐 파자마만 입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막 웃고 그랬다. 그 한 사람의 증언 하나 듣고 알고 보니까 그 혼외자를 낳은 여자랑 채무 관계야. 일하면서 돈을 빌려줘갖고 못 받은 관계야. 이런 것들 몰랐을까요? 경찰이나 검사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님,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마무리 좀 할까요, 이제? 예. 되게 그동안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제가 전화를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네. 좀 소리 질러가 좀 놀랐어요, 제가. 아니에요. 원래 저기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또 예. 오버돼가지고 예. 자 전화를 지금 3통밖에 못 받아서 제가 앞에 브리핑을 좀 길게 하는 바람에 70분 방송이라서 벌써 70분이 넘어갔습니다. 76분. 여보세요? 예, 서울의 서울전입니다. 야, 아니 시간 없는데 혼자서 독점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아니, 지금 2번 건데 뭘 목적입니까? 70분 넘었다고요, 지금 76분이에요. 아니, 뭐, 좀 공지 올라온 거. 아니 사람들이 그만 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예, 시간이 없는 날은 시간이 있는 예, 날 그러니까 빨리 하겠어, 빨리. 아니. 빨리 좀 하게줘. 스캡. 빨리 그래요? 말하세요. 예, 유심크루 그한데 간식 제공, 식사 제공에 써있는데, 네. 그 간식 먹여줍니까? 고소를 먹여드릴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지금 통화 몇 통화 받고 하려고 했더니 네, 여보세요. 연기가 좋아. 네. 자,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화 개그나 웬만큼 이렇게 장난쳐도 받아주는 코너가 있고 오늘처럼 뉴스각이 유신독 쏠 때나 그럴 땐 장난쳐도 받아주잖아요. 예? 저기 뭐냐 뉴스각이나 이럴 때는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좀 천박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연기가 네, 분명히 얘기했으면 차단한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저 사업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다 있어요. 언론사 등록증도 있고. 진짜 소송할 거예요. 내가 다는 안 하는데 나는 뭐 1000명 고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진짜 딱 꽂히면 2-3명은 내가 사법 처리할 거예요. 진짜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분명히 전 경고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방송 파일은. 여보세요? 야, 나는 대관령이 좋아. 대관령 한번 가고 싶네요. 여름에 가면 시원하죠. 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품격 시사 토크쇼 유신쇼 뉴스가게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기야, 형이다. 누구 형이요? 연기야, 형이다. 이상형이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박희씨요? 자, 3초 후에 여보세요? 차단됩니다. 3초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연경, 잘 지내요? 아니요. 너 안 봐서 살 것 같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또 통화 한번 해야죠. 네,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연경, 한 번만. 네, 호칭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예의를 지키셔야. 유신님, 네. 유신님, 요즘 어때요? 뭐가 어때요? 요즘에 먹고 살만해요? 그걸 왜 본인이 챙깁니까? 본인이 내 연인이에요? 뭐 연인이어야지 그거 뭐 묻습니까? 사회생활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당연하죠. 연인끼리 좀 애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냐, 뭐 먹고 아니 사냐. 안부 묻는 거죠. 안부 아. 애정이 뭐 있고 뭐 여자 뭐 남녀 연인끼리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부 묻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지옥 갔다 오셨어요? 네, 안부 물었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격 시사 토크쇼 뉴스가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유신님,
네. 왜 이렇게 피하세요, 저를? 아, 보자.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해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애가 막 가까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지금 피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들어오서 피하는 거지. 길을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와요. 어떻게 피해야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이렇게 그냥 끊어요? 전화할 줄 몰라요? 오늘 뉴스각이라니까요. 뉴스 깎게요. 예, 뉴스각이요. 집에서 까세요. 인터넷 집에서 까세요. 저희 그 방송의 차단자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그 블랙 되신 분들은 방송 참여도 제한이 됩니다. 예. 온 오프 이걸 쌤 삐까삐까츄. 그래서 저희 그 사다 TV 유신 쇼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같이 블랙이 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예, 서울에 25살입니다. 네, 서울에 25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의견 말씀하시죠. 유신님,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유신님, 저 코랜덤 게임인데요. 예, 고소하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번에 의견 드릴게요. 네, 의견. 네. 유신님,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잖아요. 현이 멍군님 팝콘 2개 감사합니다. 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아버지 자 돌이 굴러오고 있어요. 그럼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돌 굴러와요.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냐. 자꾸 그냥 돌 굴러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유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방송에서 유신님께서도 이렇게 현 정부 비판하시면 유신님도 그렇게 피해 있는 건가요? 허니 민구님 팝콘 2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대륙에서 시사 방송 안 보셨어요? 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막 욕 섞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내가 하는 정도는 웬만한 그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 정도예요. 지금 뭐 듣기로는 뭐 중앙정보부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슨 모욕적인 발언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잘못된 정책이나 그렇죠. 잘못된 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잡혀가면 뭐 김어준,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제 저 무기징역 받았어야죠. 자. 근데 과거 박정희 정권 때처럼 허니 망구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월에 투표를 잘하시란 얘기예요. 대통령 중임제도 부활한다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국회에서 과반수라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헌법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저 국민한테 과반수 이상인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또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 중임제를 해도 당시 대통령은 안 돼요. 그건 아시죠? 그래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개헌을 해가지고 중임제가 되더라도 근데 모르죠. 기습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당이긴 한데 그건 뭐 국민들이 있으니까 쉽게 결정은 안 하겠죠. 소급 적용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말하니까 어떠세요? 어차피 거기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까칠을 한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 요새 후원도 없고 예전에 김웅룡 감독이 한 말 있잖아요. 총범위도 없고 통렬이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도 없고 응원도 없고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쇼 유튜브 채널이 NEWKER로 바뀌었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광고가 많이 붙는다 이렇게 항의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길잖아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올리는 거는 몇 분짜리 잘라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뜨는데 우리 거는 기본 코너가 80분입니다. 7, 80분. 그 다음에 전체 다시 보기는 거의 4시간짜리예요. 근데 거기 광고 하나 뜨면 먹고 살겠습니까? 후원도 안 하고 뉴스 커뮤니티 와가지고 무슨 네트워크 배너 클릭도 안 하는데 광고라도 보셔야지. 그거 20분마다 한 번 뜬다고 그거 항의하시면은 우린 굶어 죽으란 얘기지. 몇 년 동안 광고도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서비스해드렸는데 그거 GPD님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그 설정을 하신 건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20분 단위로 뜨는 게 뭐 그렇게 많이 뜬다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 건 길어요. 이런 동영상 없습니다. 어떤 BJ가 이렇게 긴 걸 올려요? 예. 4시간짜리 막 코너도 막 80분짜리. 오늘도 지금 90분 다 되게 생겼네. 맨날 적자야 방송이.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오늘 코너 5일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며칠째인가요? 이제 5일째 코너 클리어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공지사항 또 있죠. 3월 19일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부천 비어 프렌드에서 20시에 번개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회비는 n분의 1입니다. 네이버에서 비어 프렌드 검색하시면 부천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휴방은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고향 아버지 병문안을 갑니다. 병원에 계셔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까기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yu시.org, 유신쇼 유튜브 채널 NEWKER,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유신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사자TV 유시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